네, 골프장 나들이에 이어서 12.12 오찬 행보로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일 열립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그 밖에 이번 주에 예정된 주요 재판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골프장 논란에 이어서 최근에 하나회 멤버들과 식사를 하면서 정정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또 논란이 됐는데 내일 예정된 재판에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법원에서 일단 허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거죠. 네, 사실 그 법정에 피고인이 출석하는 거는 본인한테 또 권리이지만 사실 의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법에서 징역 3년 이하의 그런 죄 같은 경우에는 그 피고인들이 신청을 하고 이제 재판장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불출석을 허가한 경우에는 재판에 참석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본인의 건강상 이유, 고령 등을 이유로 그 불출석 신청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기왕에 재판장이 이제 허가를 했으니까 이 자체는 유법은 아닙니다. 예. 지난 3월 재판에만 한 차례 출석을 하고 5월 재판에도 출석을 안 했거든요. 당시에 좀 법원에서 이런 걸석 재판 허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처음 이제 3월 달에 그 전에도 계속 불출석하다가 사실은 그때 강제 구인을 한 거거든요. 예. 이제 처음으로 출석하니까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떤 100여 명에 달하는 경호 인력도 필요하고 네. 그 소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출석 과정에서 소란도 있었고 그래서 알츠하이머 이런 질병도 질병이지만 이 고령이고 또 경호상의 문제도 있으니까 또 이제 죄 자체도 이제 법정형이 아주 높은 죄는 아니니까 일단 출석은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로 허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런 알츠하이머나 건강 이상을 근거로 해서 불출석을 해 왔는데 지금 골프장도 그렇고 오찬 행보도 그렇고 국민적으로는 굉장히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이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불출석을 계속 용인하게 될지 아니면은 강제 구인이나 아니면 출석 요구를 하게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형사재판에서 이제 피고인이 아무리 이제 가버연죄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라도 이제 불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물론 본인이 입원할 정도로 질병에 있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재판장에서 그런 불출석을 허가해 주는데요. 좀 최근에 이제 방영이 됐죠. 건강하게 골프 치는 모습이라든가 사실 법정에 출석하는 것보다 골프 치는 게 사실 훨씬 또 고된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보다 더 문제는 국민들 인식에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그냥 벌금 내면 되네. 또 이런 형평성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전직 대통령이라는 입장이고 본인이 또 책을 출판한 거 때문에 문제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떳떳하면 그냥 당당하게 재판장에 출석을 해서 입장을 내도 변호인들 선임돼 있긴 하지만은 그것이 더 맞지 계속 이렇게 불출석하게 되고 밖에서 논란이 되게 되면은 예. 이게 사법 자체의 권위도 훼손되고요. 예. 또 이 법정형에 이렇게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보통 재판부가 반성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유무죄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일에 유죄로 판단이 되게 되면은 반성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양형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출석하는 게 맞고 계속 이렇게 불출석하게 되면은 이제 법 앞에 평등, 형평상 강제 구인하거나 소환하는 것이 맞지 않나. 또 이렇게 갈 곳으로 전망도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재판은 불출석한 확률이 굉장히 좀 큰 상황인데요. 다음 이야기 좀 넘어가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오늘 오후 2시에 검찰에 출석을 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 같은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김기현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이제 본인의 동생이라든가 최측근인 어떤 비서실장이라든가 선거를 불과 앞두고 한두 달 전에 이제 네. 이런 강제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압수수색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 또 언론에도 상당히 좀 보도가 됐는데 예. 이런 것이 이제 그 후에 이제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경찰과 어떤 청와대 특히 이제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그 당시 이제 경쟁자였죠. 송철호 현 시장의 이제 예. 측근으로 알려진 손병기 부시장이 어떤 자기에 관한 범죄 정보 이런 거를 제보를 하고 청와대가 경찰청에 하명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이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례적으로 참고인인데도 이제 포토라인에 서가지고 본인의 입장을 같은 네. 취지로 계속 개진하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 의혹 때문에 이제 검찰이 김 전 시장 외에도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이제 울산경찰청 소속 간부 실무진에 대한 소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한 7명에서 8명 정도 더 부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환 조사를 하게 된다면 중점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알아봐야 될까요? 이미 당시 수사과장은 소환 조사했고요. 다 참고인 신분이긴 한데 예. 어차피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뭐 예를 들면 뭐 압수수색을 나갔다거나 어떤 피의자들을 조사했던 이 경찰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었고 누구의 지시를 받았고 누구한테 보고했는지 그 라인을 알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아래층 실무진들 수사하다 보면 궁극적으로 결국은 울산 당시 이제 청장을 맡고 있었던 이제 황운하 전 청장이 마지막 수사 대상이 될 거거든요. 경찰 입장에서는. 예. 네. 그래서 과연 황 총장은 이 수사를 왜 하게 되었고 수사를 어떻게 보고를 했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실무진을 수사하고 그 과정을 밟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계속해서 의혹이 이어지는 이유가 이 민정비서관실이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선거에 부정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가 가장 쟁점인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청와대는 계속 같은 입장입니다. 이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해서 어떤 이런 수사 비위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한 적이 없고 하명 수사도 한 적이 없다는 건데 네.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하나씩 수사를 하겠지만은 사실은 결국은 그 당시 이제 비서관이죠. 민정실에서 이렇게 어떤 특정 개인에 대해서 어떤 비위나 정보 같은 거를 뭐 수집 아니면 제보를 받거나 이런 과정이 좀 일반적인 과정이었는 건지 아니면은 이 김기현 전 시장만의 특수한 사정이었는 건지 그리고 하필이면은 그 현 시장과 측근인 이었다고 알려졌던 그 당시 선거 캠프에 있었다고 알려졌던 손병희 전 현시 부시장이죠. 로부터 왜 제보를 받은 것인지 예. 이런 전반적인 과정이 좀 의혹은 충분히 상당히 합리적 의심이 있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겠다 보면은 뭐 과연 그 당시 청와대 민정실에서 개입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고위공직자의 비위 정도를 그냥 뭐 보고받고 그냥 아무런 그냥 뭐 이런 특정한 목적 없이 경찰에 그냥 하달한 것인지 좀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추가 소환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과연 선거에 대한 부정한 개입이 있었는지 검찰이 좀 개연성을 찾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재판도 한번 짚어보죠. 내일 조국 전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제 같이 횡령 혐의로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검찰 공소장만 놓고 보면 이 조범동 조국 전 장관 조카죠. 오촌 조카인데 이 조범동 씨가 일단은 그 정경심 교수한테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서 상당한 금액,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또 정경심 교수는 자기가 사모펀드 투자한 그 운영사의 주식을 동생 명의로 한 5억 원 정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한 의혹이 있고요.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은 1억 5천만 원을 주고 이런 것이 결국은 업무상 횡령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있는데 예. 이제 조범동 씨는 그게 아니라 정 교수 측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다. 5억 원을 빌려서 1억 5천만 원의 이자를 준 거다 하는 건데 사실은 그러면은 5억 원 빌려서 1억 5천만 원이면 이 이율은 상당히 센 편이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해서 아마 치열하게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인데 뭐 이자로 인정이 된다면 횡령의 의혹에서 약간 벗어날 수는 있겠지만은 예. 그것이 이제 뭐 합리적인 이율이냐, 과연 그런 계약서는 차용 계약서는 썼느냐 이런 거에서 검찰이 좀 들여다보지 않을까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목요일이죠. 오늘 19일에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 위조 사건 마지막 공판 준비기일, 또 딸 입시 비리 사건의 첫 준비기일이 열리는데요. 또 이와는 별개로 법원이 또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사법부의 기싸움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시선이 몰립니다. 네, 사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원래 네. 공소장 변경 요구라든가 이런 경우는 사실 일반 형사재판에서 종종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럴 예. 경우에 사실은 크게 논란이 될 게 없으면은 사실은 공소장 변경을 검찰이 요구하면은 그냥 법원에서도 받아주거나 아니면 법원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검찰이 그냥 뭐 따르거나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서로 간에 좀 마찰이 있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근데 결국 궁극적인 결정은 재판부에서 하니까 이제 어떻든 간에 논란이 있지만은 이 표창장 위조했던 거 그 당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실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서 검찰이 급하게 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뭐 일치라든가 방법이 좀 너무 상이하니까 뭐 법원이 지적한 건데 거기서 이제 감정적인 말싸움을 한 것이 언론에 드러나서 뭐 일부 이제
일부에서는 재판부에서 너무 선입견을 갖고 재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의혹도 제기돼서 법원이 해명하고 했거든요. 네. 예. 근데 앞으로 이 재판에서 과연 검찰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인지 지금 이게 문제인데 뭐 일부 언론 보도에 가면은 그냥 검찰 입장에서는 그냥 1심에서 이렇게 판단한다면 상급심에서 다시 한 판단 받아보고 다만 추가 기소를 통해서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유죄를 끝까지 밝히겠다 이런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도 한번 살펴보죠. 20일에는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열리는데 여직원의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찰은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는데 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일단은 뭐 이게 사실 몇 년 전에 벌어지긴 한데 이제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이제 업무상 유력에 의한 간음 그리고 이제 비서에 대해서는 상습 추행, 강제 추행이죠. 강제 추행으로 기소를 했는데 사실 김준기 지금 전 회장 입장에서는 그 가사 도우미랑은 이제 합의하에서 이제 성관계를 맺은 거다. 즉 이 범죄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요. 예. 이 비서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 사실이 아예 없다. 이렇게 다투고 있거든요. 근데 법정에서 이렇게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은 이제 피해자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을 했고 그리고 고소의 어떤 당시의 어떤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는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볼 텐데요. 예. 근데 김준기 지금 전 회장에 대한 굉장히 불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 어떤 건가요? 이 고소를 계속 연이어서 받고 나서 회장직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서 상당히 장기간 미국에 체류돼 가지고 결국 경찰 법무부가 나서서 체포가 됐었죠. 그렇죠. 여권도 공항에서. 무효화되고 예.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귀국했거든요. 과연 이 점에 대한 해명을 그 재판부에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까? 아하. 이것이 좀 재판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부터 또 김준기 전 회장 재판까지 이번 주 주요 재판 일정들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